잠자기 전 듣는 옛날 이야기.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푹 쉬어요. 도깨비 신발을 주운 아이. 파트 1. 장날에 잃어버린 고무신 한 짝. 옛날 조선 어느 산골 마을에 보리라는 여자아이가 살았답니다. 보리는 이름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지은 아이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도 뛰어다녔지요. 보리야, 우물에서 물 좀 길어오너라. 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보리는 대답을 하고는 헌 고무신을 꿰어 신고 덜컹거리는 물동이를 이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집 앞에는 아직 안개가 조금 남아 있었고 먼 산 위에는 새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보리는 산도 새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에구, 또 늦으면 안 되는데. 보리는 종종 걸음으로 우물가로 달려갔답니다. 이 집 저 집 아낙네들이 이미 우물가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보리 왔니? 오늘도 심부름이구나? 네, 아주머니. 물만 길어가면 돼요. 보리는 빙긋 웃으며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 팔을 걷어붙였어요.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맑게 반짝였답니다. 보리는 조심조심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었지요. 아이고, 물이 무겁네. 보리가 끙끙대며 물동이를 이마에 얹으려 할 때였어요. 그때 뒤에서 동네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오고 있었지요. 보리야, 장날 가냐? 어쩌면 어머니가 데려가 주실지도 몰라. 보리는 친구들 말을 듣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5날마다 돌아오는 장날이었거든요. 장날이면 마을 어귀가 떠들썩해지고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보리는 물동이를 간신히 머리에 이고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물 길어 왔어요. 그래, 거기 내려놓고 이리 와봐라. 보리는 얼른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보리의 옷을 훑어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오늘 장에 같이 갈래? 정말요? 제가요? 그래, 내가 요새 심부름을 참 잘하길래 한번 데려가 볼까 한다. 보리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장에 간다는 건 보리에게 한 해에 몇 번 안 되는 큰 구경이었지요. 대신 약속 하나 하자. 장터에서는 멀리 도망가지 말고 내가 보라는 데만 있어야 한다. 알겠니? 네, 절대 안 도망갈게요. 보리는 신이 나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헌 고무신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고무신은 여기저기 닳고 해져서 앞코가 조금 벌어져 있었지요. 그래도 보리는 그 신을 소중히 닦았답니다. 이 녀석들아, 오늘도 잘 좀 버텨라. 보리는 고무신을 톡톡 털어 신고 어머니 뒤를 따라 나섰어요. 장터까지는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지요. 길 양쪽으로는 농가 밭이 펼쳐져 있고 봄바람이 살금살금 옷자락을 건드렸습니다. 보리야, 발 아프면 꼭 말해라. 괜찮아요, 어머니. 저 잘 걸을 수 있어요. 한참을 걷고 나니 멀리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 짐수레 끄는 소리, 장사꾼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보리의 눈이 금세 반짝였지요. 와, 벌써 냄새가 나요. 전병 냄새 같아요. 귀신같이도 맡는다. 이놈의 계집애는. 어머니가 웃으며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곳곳에서 떡, 엿, 전,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어요. 보리는 침이 꿀꺽 넘어갔지요. 보리야, 여기서 잠깐만 있어라. 나는 쌀 좀 보고 올 테니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네, 어머니. 여기 딱 붙어 있을게요. 어머니는 쌀가게 쪽으로 걸어가고 보리는 장터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밀려다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장사꾼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엿이에요, 엿. 사 먹고 오래오래 사세요. 솜사탕이요, 솜사탕. 보리는 손을 꼭 모은 채 눈으로만 구경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때였어요. 푸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보리 등 뒤에서 났습니다. 보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사람들 발 사이로 이상하게 생긴 신발 한 짝이 툭 튀어나와 굴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신발은 누런 빛이 도는 집신 같기도 하고 반짝이는 비단 신발 같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신발 표면에 작은 무늬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지요. 꽃무늬도 아니고 나뭇잎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사람 얼굴 같은데 다시 보면 짐승처럼 보였답니다. 보리가 조심조심 손을 뻗어 신발을 집어드는 순간 신발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리는 깜짝 놀라 신발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뭐야, 바람소리인가? 보리는 다시 귀를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아까보다 조금 더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답답해 죽겠네. 누가 좀 주었나? 보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분명히 사람 말소리 같았거든요. 누구세요? 보리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옆을 스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끌시끌했고 누구도 신발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그때 신발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다행이다. 드디어 누구 하나 집었구나. 야, 계집애야. 보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한 번 더 살폈지요. 하지만 아무도 보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말하신 거예요? 그래. 나 여기 있잖아. 내 손에 들린 이 신발 말이다. 보리는 손에 든 신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발 앞코가 아주 조금 까딱 움직였지요. 으악! 보리는 비명을 지를 뻔하다가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까봐 얼른 입을 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지요. 조용히 해라, 계집애야. 나 나쁜 놈 아니다. 그럼 누구세요? 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신발이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대답했어요. 나 말이지, 도깨비 신발이다. 보리는 눈을 깜빡이며 신발을 꼭 쥐었습니다. 도깨비라는 말에 등골이 살짝 서늘해졌지요. 도깨비요? 진짜 도깨비예요?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 주인은 도깨비고 나는 그 도깨비가 신고 다니던 신발이지. 보리는 자기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그럼 도깨비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없다. 나를 잃어버렸거든.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신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보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어머니랑 약속해서요. 멀리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 멀리 안 가도 된다. 우선 나를 밟지 말고 신어줘라. 보리는 깜짝 놀라 머리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도깨비 신발을 제가 신어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있거든. 그냥 한 번만 신어봐라, 계집애야. 보리는 장터 한복판에서 신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누구 하나 보리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었지요. 어머니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신어보고 이상하면 바로 벗어야지. 보리는 조심조심 자신의 헌 고무신을 벗어 옆에 놓고 도깨비 신발 한 짝을 오른발에 꾹 끼워 넣었어요. 으악, 딱 맞잖아. 신발은 보리 발에 꼭 맞았습니다. 그 순간 신발이 번쩍하고 아주 약하게 빛났지요. 그리고 보리의 귓가에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다. 이제 제대로 들리는구나. 계집애야, 이름이 뭐냐? 보리예요. 제 이름은 보리예요. 그래, 보리야.
잘 들어라. 내가 나를 주었으니 이제 우리 둘 사이에 큰 일이 하나 생기게 생겼다. 보리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큰 일이요? 그래. 도깨비 주인을 찾는 일이다. 안 그러면 도깨비 신발이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지요. 보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이 장터에서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 말과 동시에 멀리서 갑자기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쪽에서 커다란 짐수레가 덜컹거리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보리는 깜짝 놀라 도깨비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발 앞코가 마치 웃는 것처럼 까딱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파트 2. 장터에서 시작된 이상한 소동. 짐수레가 넘어지자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어요. 아저씨들이 달려가 수레를 다시 세우는 동안 장사꾼들은 흩어진 짐을 주워 담느라 부산스러웠지요. 보리는 도깨비 신발을 신은 발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거 정말 당신 때문이에요? 도깨비 신발이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아니다. 주인이 없어지면 내 힘이 엉뚱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 지금도 그중 하나고. 보리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술의 사고만 보고 있었고 누구도 보리와 신발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요. 그때 장터 한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악, 내 풍선, 하늘로 올라가요. 보리가 고개를 들자 파란 바람 풍선 하나가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더니 마치 바람에 휩쓸린 듯 뱅뱅 돌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 풍선마저 순식간에 공중으로 떠올랐지요. 왜 이래? 이거 이상하다. 보리가 속삭이자 도깨비 신발이 짧게 말했어요. 내 힘이 흘러나가고 있다. 빨리 주인을 찾아야 멈춘다. 그럼 주인은 어디 있는데요? 장터 근처 어딘가엔 있을 텐데 내가 잃어버린 지 오래라서 쉽게는 못 찾는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보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내 주인이 다니던 길에는 자잘한 흔적이 남는다. 신발 자국이 아니라 도깨비들이 쓰는 특유의 표식이다. 내가 나를 신고 걸으면 그 표식이 보일 거다. 보리는 신발 앞코를 내려다보았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신발처럼 보였지만 속에서 떨림이 조금씩 느껴졌지요. 그럼 지금 찾아봐요. 보리가 한 걸음 옮기자 장터 바닥에 희미한 금빛줄이 반짝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보인다? 보리가 속삭이자 신발이 답했어요. 그래, 그 줄을 따라가 보자. 보리는 혹시 어머니가 돌아올까봐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틈이 너무 많아 어머니 모습을 찾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다녀오면 되겠지. 어머니한테 바로 돌아오자. 보리는 짧게 숨을 고르고 금빛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줄은 장터 한복판을 지나 떡 파는 아저씨의 수레 뒤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보리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지요. 도깨비 주인은 떡 좋아하나 봐요. 보리가 중얼거리자 신발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우연일 뿐이다. 떡은 사람도 좋아하는데 도깨비라고 싫어하겠느냐? 보리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웃음도 잠시, 금빛줄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좁은 골목으로 이어졌어요. 여기 너무 좁은데. 괜찮다. 그대로 가라. 보리는 골목 안으로 조심히 들어갔어요. 골목 끝에는 작은 창고 하나가 서 있었지요.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바람이 스윽 새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보리가 문 앞에 서자 신발이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여기 낯익다. 이 안에 도깨비가 있어요?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 있다.
보리는 숨을 참고 문틈을 잡고 살짝 밀어보았어요. 낡은 목재가 끼익하고 울며 조금 열리더니 안쪽에서 싸늘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들어가라. 너무 놀라지는 말고. 보리는 마른 침을 삼킨 뒤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낡은 창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천장에는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틈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창고 한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마대자루였어요. 저건 뭐죠? 아무래도 주인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 보리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마대자루 끈을 풀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뭔가 깜짝 놀란 듯 꿈틀거렸어요. 으악, 뭐예요? 그 순간 마대 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보리는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지요. 마대자루에서 나온 것은 아주 작은 분홍빛 도깨비였습니다. 손바닥만 했고 뿔은 연필처럼 가늘었으며 눈은 조그맣게 반짝거렸어요. 끙, 드디어 나왔다. 도깨비는 다리를 펴며 껑충 뛰었습니다. 보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도깨비를 가리켰어요. 너 뭐야? 작은 도깨비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내가 찾는 도깨비의 조수다. 보리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주인은 어디 있어? 작은 도깨비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게 문제다. 도깨비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주인이 장터 어딘가에서 사라졌다. 파트 3. 작은 도깨비가 들려준 이야기. 보리는 작은 도깨비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도깨비는 주머니에서 막 나온 듯 먼지를 털어냈고 콧등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인이 사라졌다니 어떻게 된 거야? 보리가 묻자 작은 도깨비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침까지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흔적이 끊겼다. 보리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어요. 특별한 물건은 없고 마대자루와 헌손 몇 개뿐이었지요. 그럼 왜 내가 마대 속에 있었어? 주인이 장난기가 많다. 숨바꼭질하는 걸 좋아해서 나도 따라 들어갔다가 그만 잠들었다. 보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든 동안에 주인이 사라진 거야? 그렇다. 작은 도깨비는 무한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리는 신발에 속삭였습니다. 그럼 이 신발이 말한 엉뚱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겠네? 신발이 낮게 대답했어요. 그럴 것이다. 주인의 힘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으니 조용할 리 없다. 보리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장터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른 사고가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었지요. 그럼 빨리 찾자. 보리는 두 손을 꽉 모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도깨비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너 겁 안 나냐? 나긴 나.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도깨비는 보리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좋다. 그 용기 마음에 든다. 그럼 단서부터 찾자. 보리는 창고 안을 돌아보았지만 특별한 흔적은 없었어요.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작은 도깨비는 손바닥에서 작은 바람을 일으키더니 창고 바닥에 가루처럼 흩뿌렸습니다. 순간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 모양이 나타났어요. 사람 발자국과는 조금 달랐고 세모난 흔적이 연달아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리는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이게 도깨비 발자국이야? 작은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의 흔적이다. 발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니 근처에 있었던 건 분명하다. 그럼 따라가면 되지. 보리가 신이 나서 말하자 도깨비는 손을 번쩍 들며 말렸어요. 잠깐, 단순한 길일 리 없다.
주인은 장난을 좋아한다고 했지? 사람들도 속여본 적이 많다. 조심해야 한다. 보리는 숨을 고르며 바닥을 바라보았어요. 발자국은 창고 뒤편 작은 출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리가 말하자 신발도 낮게 울렸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도 가야 한다. 보리는 머뭇거렸지만 금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께 돌아가려면 이 일부터 해결해야 해. 창고 뒤 출구를 밀자 바깥으로 작은 마당이 나왔어요.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있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몇 개 쌓여 있었지요. 발자국은 나무 상자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주인은 꼭 중요한 걸 숨길 때 이런 데를 지나간다. 습관이지. 그럼 중요한 걸 숨긴 걸까? 그건 가서 보면 알겠지. 보리는 도깨비의 뒤를 따라 조심스레 걸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상자가 삐걱거렸고 그 소리에 보리는 2번이나 놀랐지요. 그러다 발자국이 갑자기 끊긴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 보리가 고개를 갸웃하자 작은 도깨비가 바닥을 찍어 보였어요. 발자국이 없어진 건 바로 여기서 뛰어 올랐다는 뜻이다. 뛰어 올랐다니? 어디로? 도깨비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주인은 높이 뛰는 걸 아주 잘한다. 기운을 남기고 사라졌을 거다. 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깨비 신발이 조용히 말했어요. 발자국이 없어진 자리에 작은 틈이 보인다. 보리야, 시선 낮춰라. 보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잡초 사이에 아주 작은 페임이 하나 있었지요. 구멍인가? 도깨비가 다가와 손가락으로 페임을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땅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피어올랐어요. 찾았다. 작은 도깨비가 속삭였어요. 주인이 다니던 비밀길이다. 보리는 깜짝 놀라며 도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밀길이 있다고? 도깨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가야 한다. 보리는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도 충분히 신기했는데 땅속 길이라니 믿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보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겁내지 마라. 내가 앞에서 길을 볼게. 보리는 손을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가보자. 도깨비 신발이 짧게 떨렸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리는 작은 도깨비와 함께 땅속으로 이어진 어두운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트 4. 땅속으로 향한 첫걸음. 보리는 작은 도깨비 뒤를 따라 비밀길 입구에 섰습니다. 땅속으로 난 틈은 어른 손바닥만큼 작아 보였지만 가까이 가자 빛이 살짝 벌어지며 길이 넓어졌어요. 여기 맞아? 보리가 묻자 작은 도깨비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자주 쓰던 길이다. 들어가면 금세 감이 잡힐 거다. 도깨비 신발도 낮게 웅웅거리며 말했어요. 보리야, 겁내지 마라. 지금은 내가 나를 신은 덕분에 길이 보이는 거다. 보리는 심호흡을 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땅속 길은 의외로 단단했고 안쪽으로 갈수록 은은한 불빛이 흘렀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촉촉한 흙벽이 미지근했습니다. 생각보다 덥네. 도깨비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작은 도깨비가 설명했어요. 길은 아래로 부드럽게 이어졌고 걸음을 옮길수록 장터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발자국 소리와 작은 도깨비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잠시 걷자 앞쪽에서 빛이 조금 강해졌어요. 보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작은 도깨비는 손짓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낸 뒤 천천히 빛 쪽으로 걸어갔어요.
비밀길 끝에는 둥근 공간이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안쪽 바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도깨비 주인의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종, 낡은 부채, 금빛 돌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건 주인의 짐이다. 작은 도깨비가 놀란 눈으로 다가갔습니다. 보리도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왔던 건 분명한 거네? 맞다. 아침에 주인이 이걸 들고 나갔다. 그런데 물건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보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흙바닥은 말끔했고 벽에도 손자국 같은 건 없었어요. 도깨비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 보리가 묻자 신발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드시 기운을 끊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작은 도깨비가 금빛 돌을 집어들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흔적이 하나도 없어. 너무 깨끗하다. 보리는 손을 턱에 대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상했지만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분명 단서였지요.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신발이 낮게 울렸습니다. 보리는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다 문득 무언가가 보였어요. 바위 옆면에 얇은 줄처럼 빛나는 금색 흠집이 있었지요. 여기, 이것도 주인이 남긴 표시야? 보리가 가리키자 작은 도깨비는 확실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급할 때 쓰던 신호다. 누군가에게 쫓길 때 많이 남긴다. 보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누군가가 주인을 데리고 간 거야? 작은 도깨비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다. 도깨비 신발도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보리야,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누가 주인을 노린 것이다. 보리는 입술을 깨물며 물건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종, 부채, 금빛돌, 모두 도깨비가 꼭 챙기던 물건인데 이걸 그대로 두고 갔다는 건 정말 급한 상황이었지요. 작은 도깨비가 손뼉을 탁 쳤습니다. 이 물건들엔 주인의 기운이 조금 남아있다. 기운을 따라가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보리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신발이 짧게 떨리며 말했어요. 돌 하나를 나에게 올려라. 주인의 기운을 잘 읽을 수 있다. 보리는 금빛 돌 중 하나를 골라 신발 위에 올렸습니다. 돌이 닿자마자 신발이 번쩍 빛났고 공기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후 신발이 말했습니다. 찾았다. 기운이 북쪽으로 이어져 있다. 작은 도깨비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북쪽이면 장터박 숲이다. 보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숲으로 가자. 그 말과 동시에 땅속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결심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리는 작게 속삭였어요. 도깨비 주인님 기다려요. 잡아낼게요. 그리고 셋은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파트 5. 숲으로 향한 발걸음. 보리와 작은 도깨비는 비밀길을 빠져나와 장터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밝았지만 방금 전까지 땅속에 있었던 탓에 눈이 잠시 따가웠어요. 작은 도깨비가 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운이 더 약해진 것 같다. 서둘러야 한다. 보리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북쪽 숲으로 가면 단서가 더 있을까? 도깨비 신발이 짧게 떨렸습니다. 확실하다. 기운 끊긴 곳이 바로 숲 쪽이다. 보리는 장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지만 지금 돌아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요. 조금만 더 하고 돌아오면 될 거야. 보리는 마음을 다잡고 북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멀리서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숲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보리 옆에서 속삭였어요. 이 근처에 주인이 좋아하던 돌무더기가 있다. 그 근처에 무언가 남겼을지도 모른다.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머리 위를 가리고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잎사귀가 사그락거렸어요. 여기 맞아? 보리가 묻자 작은 도깨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다. 도깨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인의 기운이 아주 희미하다. 그럼 어떻게 찾지? 보리는 발밑을 살펴보다가 낯선 표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뭇가지가 세 줄로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곁에 동그랗게 놓인 돌 하나가 얹혀 있었어요. 작은 도깨비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주인이 쓰던 표시다. 다시 누군가 쫓아온다는 뜻이야? 보리가 묻자 작은 도깨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이건 조용히 움직여라라는 뜻이다. 보리는 긴장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숲속은 갑자기 한층 조용해졌고 바람마저 멈춘 듯 했지요. 도깨비 신발이 낮게 울렸습니다. 보리야, 조심해라. 주인을 노린 존재가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 보리는 숨을 죽인 채 나무 사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도깨비도 미간을 좁히며 따라갔지요. 잠시 후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바위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놓고 간 듯한 도깨비 부적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거, 보리가 달려가려 하자 작은 도깨비가 손을 잡아 막았습니다. 섣불리 다가가지 마라. 주인이 쓰던 부적이 이렇게 찢어져 있다는 건 싸움이 있었다는 뜻이다. 보리는 살짝 떨렸지만 부적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조각이었지만 희미하게 빛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아직 따뜻해. 보리가 속삭이자 신발이 짧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멀리 가지 않았다. 그럼 근처에 있는 걸까? 보리가 주변을 둘러보던 순간이었어요. 어둠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천천히 나무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방금 봤어? 보리가 뒤로 물러나자 작은 도깨비가 보리 앞을 가로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건 도깨비도 사람도 아니다. 그림자는 나무 뒤에서 고개를 내밀더니 형체 없이 흐트러진 모양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그 그림자는 잎사귀를 흔들며 스르륵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도깨비 신발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보리야, 뒤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림자는 보리 앞에서 멈추더니 흙바닥 위에 작게 일렁이며 낮은 소리를 냈어요. 쫓지 마라. 작은 도깨비가 재빨리 손을 흔들며 보리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건 숲의 장기운이다. 강하지는 않지만 주인을 데려간 존재가 남긴 흔적이다. 보리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장기훈은 형체가 흐릿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느낌이었지요. 보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도깨비 주인을 어디로 데려갔어? 장기훈은 바람에 흔들리듯 일렁이며 북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북동쪽이라니 거긴 산 입구 쪽이다. 주인을 잡아가려면 그쪽이 가장 빠르지. 보리는 금빛 부적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그럼 북동쪽으로 가자. 작은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 신발도 떨림으로 대답했지요. 그렇게 보리와 두 도깨비는 숲속 더 깊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를 가진 사건이라는 걸 보리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파트 6. 산 입구에 숨겨진 흔적. 보리와 작은 도깨비는 숲의 북동쪽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낮이었지만 나뭇잎이 빽빽하게 빛을 가려 길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아 발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속삭였어요. 여긴 평소에도 조용한 곳이다. 주인이 좋아하던 산책길이기도 하지. 보리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주인이 일부러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 있다. 하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보리는 신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운은 계속 느껴져? 도깨비 신발이 낮게 웅웅거렸어요. 느껴지긴 한다. 다만 무언가가 자꾸 가려서 흐릿하다. 가리는 게 뭐야? 보리가 묻자 작은 도깨비가 답했어요. 숲의 장기운을 만든 존재겠지. 주인을 잡아간 그놈이 기운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다. 보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이동하자 숲이 끝나고 작은 공터가 나왔어요. 그 앞에는 바위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고 바위 틈 사이로 좁은 산 입구가 보였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그걸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길 봐라. 저건 주인이 만든 숨길 표시다. 보리는 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위 한쪽 면에 작게 파인 선 2개가 나란히 그어져 있었어요.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확하게 그어진 흔적이었지요. 이게 표시야? 맞다. 누구한테 쫓기면 저렇게 2줄을 새겨서 이쪽으로 왔다는 걸 남긴다. 보리는 산 입구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작은 굴처럼 생겼고 안쪽은 깜깜했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을까? 보리가 묻자 신발이 대답했어요.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좁아서 빠져나가기 힘들 수 있다. 작은 도깨비가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부터 간다. 혹시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알려라. 도깨비는 굴 안으로 들어갔고 보리는 그 뒤를 따라 몸을 낮춰 이동했습니다. 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땅이 차가워졌어요. 조용했지만 아주 멀리서 물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소리가 뭐지? 보리가 속삭이자 작은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 어디엔 작은 샘이 있다. 주인이 좋아하던 곳이지. 굴을 빠져나오자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흐르는 길은 좁았지만 광택이 있어 반짝였어요. 계곡 옆엔 평평한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리는 바위로 다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위에 세모난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도깨비 발 흔적이었지요. 이건 주인 발자국이다. 작은 도깨비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 바로 옆에는 다른 모양의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둥근 발바닥에 긴 발톱 자국이 붙어 있는 형태였지요. 사람도 도깨비도 짐승도 아닌 모양이었어요. 보리는 진심으로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생긴 발은 처음 보는데. 작은 도깨비는 표정을 굳히며 바위를 만졌습니다. 나도 처음 본다. 하지만 주인을 데려간 놈의 발이다. 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발자국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럼 둘이 여기서 만나서 사라진 거야? 보리가 묻자 신발이 짧게 울렸습니다. 맞다. 이 근처에서 그놈이 주인의 기운을 끊어버린 것이다. 보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기운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도깨비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운을 끊기면 도깨비라도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사라지진 않지만 한동안 꼼짝 못한다. 보리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럼 도깨비 주인님이 어디서든 갇혀 있을 수도 있겠네. 신발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주인의 물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기운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을 거다. 작은 도깨비가 바위 끝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봐라. 발자국이 여기서 끝난다. 그놈이 주인을 들고 뛰어간 거다. 보리는 바위 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는 바로 숲 아래 계곡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럼 숲 아래쪽으로 갔다는 거네. 작은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의 흔적은 냄새로도 따라갈 수 있다. 이 근처엔 아직 냄새가 남아있다. 보리는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내려가 보자. 작은 도깨비가 보리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내가 참 씩씩하다. 보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곡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지만 두 도깨비가 곁에 있었습니다. 도깨비 주인님을 찾기 전엔 못 돌아가. 보리는 굳은 결심으로 계곡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7. 계곡 아래에서 나타난 수상한 그림자. 보리는 작은 도깨비와 함께 가파른 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발이 흔들렸지만 도깨비 신발이 보리의 균형을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도깨비가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여기쯤이면 그놈의 냄새가 더 짙을 것이다. 보리는 코를 킁킁 대봤지만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들만 맡을 수 있는 냄새야? 작은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코에는 안 느껴진다. 대신 신발이 방향을 알려줄 거다. 도깨비 신발이 살짝 떨리며 말했습니다. 왼쪽 아래로 가라. 냄새가 그쪽으로 흐른다. 보리는 왼쪽 비탈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탈을 따라 내려가자 작은 개울이 보였고 옆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개울가 근처엔 무언가 이상한 자국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길쭉한 발자국과 둥근 발바닥 흔적이 섞여 있었지요. 여기도 그놈 발자국이다. 작은 도깨비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잠시 머문 것 같다. 주인을 끌고 지나갔겠지. 보리는 발자국들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개울 너머 나무 그늘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살짝 흔들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뭐 움직였어. 보리가 속삭이자 작은 도깨비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봤다. 조심해라. 바람도 없는데 나뭇잎이 스르륵 흔들렸고 나무 뒤쪽에서 뭔가가 몸을 숨기는 듯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보리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조심히 물었어요. 혹시 주인을 데려간 그놈일까? 작은 도깨비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확신하긴 어렵지만 뭔가 이상한 건 맞다. 보리와 작은 도깨비가 그늘 가까이 다가가자 나뭇잎 사이에서 작은 돌이 툭 굴러나왔습니다. 돌 하나가 스스로 움직일 리 없지요. 방금 돌이 움직였어. 보리가 속삭이자 신발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놈의 흔적이 분명하다. 숨은 게 있을 것이다. 보리는 돌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돌 옆에 흙이 살짝 들썩이며 작은 손 모양의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보리는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손? 그때 그림자가 낮게 으르렁거리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곤 보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지요. 작은 도깨비가 급히 외쳤습니다. 뒤로 가라. 저건 그놈이 흘리고 간 잔영이다. 그림자는 사람 손처럼 생겼지만 모양이 조금씩 흔들렸고 가까이 다가올수록 차가운 기운이 퍼졌습니다. 보리는 떨렸지만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작은 도깨비는 팔을 벌려 보리를 보호하며 외쳤습니다.
너희 주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림자는 대답 대신 흙 위에 한 줄기 같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줄은 계곡 아래쪽을 향해 이어졌어요. 보리는 그 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데려갔다는 뜻이야? 작은 도깨비는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놈은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데 이건 일부러 남긴 것 같다. 일부러? 보리는 불안해졌습니다. 도깨비 신발이 깊게 울렸습니다. 우리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다. 그림자는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리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흙바닥에 남은 줄만이 방향을 알려줄 뿐이었지요. 보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줄을 따라 계곡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나무들이 빽빽한 곳이 보였고 그 너머에는 낯선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가자. 주인이 저쪽에 있을 것이다. 보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 주인님을 꼭 찾아야 해. 그리고 셋은 그림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트 8. 나무굴 아래에서 들려온 신음소리. 보리와 작은 도깨비는 그림자가 남긴 줄을 따라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 뿌리가 엉켜 발을 조심해야 했어요. 보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나무를 잡아가며 이동했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냄새가 더 짙어지고 있다. 보리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신발아, 방향 맞지? 도깨비 신발은 낮게 울리며 답했어요. 맞다. 주인의 기운이 아주 가까이 있다. 잠시 후 큰 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줄기가 3명이 손을 잡아도 닿지 않을 만큼 굵었고 뿌리 사이에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틈이 났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그 틈을 가리켰어요. 저길 봐라. 저 안에서 아주 약한 기운이 느껴진다. 보리는 고개를 숙여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보리가 속삭이자 도깨비 신발이 떨렸어요. 주인일 가능성이 있다. 가까이 가봐라. 보리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틈 안쪽에 귀를 대었습니다. 그러자 또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흠흐. 힘없이 신음하는 소리였어요. 작은 도깨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주인 맞다. 안에 갇혀 있다. 보리는 움찔했지만 곧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꺼내야 해? 나무가 너무 단단해. 도깨비 신발이 답했습니다. 힘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주인의 기운이 남아있는 물건을 사용하면 틈을 넓힐 수 있다. 보리는 주머니에서 금빛 돌을 꺼냈습니다. 이 돌은 아직 따뜻했고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작은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돌을 틈에 대보아라. 보리는 돌을 조심스럽게 나무 틈에 눌렀습니다. 그러자 돌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졌고 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끼익끼익. 틈이 천천히 넓어지자 안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도깨비보다 조금 큰 본래 도깨비 주인이 쓰러진 채 누워 있었어요. 보리는 놀라 손을 입에 맞댔습니다. 진짜 도깨비다. 도깨비 주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 아이. 작은 도깨비가 얼른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님, 괜찮습니까? 주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듯 했어요. 보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깨비 주인은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검은 그림자다 갑자기 나타나 기운을 빼앗겼다.
작은 도깨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그놈이었군. 보리는 손에 쥔 금빛돌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다시 올지도 모르잖아. 빨리 여길 떠나야 해. 도깨비 신발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맞다. 주인의 기운이 약해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 서둘러야 한다. 보리는 나무 틈을 더 벌려주고 도깨비 주인을 조심히 끌어냈습니다. 도깨비 주인의 몸은 가볍고 따뜻했지만 힘이 거의 빠져 있었어요. 작은 도깨비가 보리를 도와 주인을 부축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안전한 비탈이 있다. 일단 그쪽으로 가서 기운을 회복해야 한다. 보리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하지만 나무 뒤에서 바람 같은 낯선 기운이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스르륵. 보리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도깨비 신발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리야, 검은 그림자가 근처에 있다. 보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주인을 등에 업으며 외쳤어요. 더 늦기 전에 움직이자. 보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숲 뒤쪽에서 낮고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려고? 보리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그림자 괴물의 목소리였습니다. 파트 9. 검은 그림자의 추격. 보리는 온몸이 굳은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검은 기운이 천천히 모여 사람 형체 같은 모습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굴은 흐릿해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주인을 감싸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림자는 대답 대신 땅 위에 장기운을 흩뿌리며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보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에 쥐고 있던 금빛돌을 꼭 움켜쥐었어요. 도깨비 신발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보리야, 오른쪽으로 피해라. 보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그 순간 그림자가 땅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땅 위의 낙엽이 한꺼번에 뒤집혔고 차가운 바람이 보리 옆을 스쳤어요. 작은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저놈은 직접 건드릴 순 없어도 기운으로 주변을 흔든다. 조심해라. 그림자는 방향을 바꾸어 다시 보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보리는 달릴 준비를 하며 주위를 재빨리 살폈어요. 저쪽으로 가면 돼. 도깨비 신발이 짧게 떨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계곡 오른쪽 비탈로 가라. 그곳에 잠시 숨을 수 있는 틈이 있다.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 바위가 미끄러웠지만 도깨비 신발이 발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어요. 작은 도깨비는 주인을 등에 업은 채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속도로 뒤따랐습니다. 보리, 멈추지 마라.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바람결에 섞여 이동했고 가까워질수록 차가운 기운이 더 강해졌어요. 보리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비탈 아래에 작은 틈이 보였고 도깨비 신발도 강하게 떨며 맞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리는 틈에 몸을 먼저 들이밀었고 작은 도깨비는 주인을 조심히 끌고 들어왔습니다. 더 안쪽으로. 작은 도깨비가 외쳤고 셋은 비좁은 틈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깥에서 그림자의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스스륵. 보리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작은 도깨비의 어깨를 잡고 있었어요. 도깨비 신발은 그녀의 발에서 조용히 떨리며 바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틈 근처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땅 위의 장기운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림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보리는 몸이 움찔했지만 입술을 깨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주변을 한 바퀴 돌았지만 틈 안쪽을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눈이 없어서인지 기운의 흐름만 읽을 수 있는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그림자는 바람과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스르륵. 작은 도깨비는 조심스레 틈 밖을 살폈습니다. 갔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계속 우리를 찾고 있을 거다. 보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깨비 주인님은 괜찮아? 주인은 아주 미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쉬면. 작은 도깨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인을 살폈습니다. 기운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주인의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보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과 부채, 남은 금빛돌을 꺼냈습니다. 어떤 걸 먼저 써야 해? 도깨비 신발이 말했다. 종을 울려라. 기운을 깨우는 악기다. 보리는 작고 가벼운 종을 손에 쥐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은 오래된 듯 보였지만 손에 닿는 순간 미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작은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흔들어라. 보리는 조심스럽게 종을 흔들었습니다. 맑고 작지만 깊이 있는 딸랑 소리가 틈 안에 퍼졌습니다. 소리는 공기 속에서 잠시 떠 있다가 도깨비 주인에게 스며드는 듯 퍼졌어요. 잠시 후 도깨비 주인의 몸에서 희미한 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기뻐서 외쳤습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있다. 보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딸랑딸랑 비슷한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보리는 깜짝 놀라 작은 도깨비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종 울린 건 우리뿐 아니야. 작은 도깨비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놈이다. 우리 종소리를 따라 자기 종도 흉내내고 있다. 도깨비 신발이 떨리며 경고했습니다. 보리야, 조심해라. 검은 그림자가 다시 온다. 파트 10. 두 개의 종소리가 만나는 순간 보리는 틈 속에서 몸을 바짝 웅크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종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숲속이 고요해질수록 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딸랑딸랑. 작은 도깨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종소리는 주인의 종이 아니다. 흉내만 낼 뿐 진짜 힘은 없다. 하지만 우리 위치를 찾으려는 시도다. 보리는 손에 쥔 종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종을 더 흔들면 안 되겠네? 도깨비 신발이 둔하게 떨렸습니다. 아니다. 이미 기운을 깨웠으니 멈출 필요는 없다. 다만 소리를 크게 내면 위험하다.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종을 숨겼습니다. 그때 틈 바깥에서 작은 돌이 툭 떨어졌습니다. 보리는 몸을 굳히며 밖을 살폈어요. 나뭇가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틈 주변으로 스멀스멀 내려왔습니다. 딸랑딸랑. 그림자가 부른 종소리는 일정하지 않았고 때때로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보리는 그 소리만으로도 그림자가 여기저기 훑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보리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놈이 근처에서 기운을 뒤집고 있다. 기운을 흐트러뜨려 우리 흔적을 찾는 방식이다. 보리는 땀이 손바닥에 맺히는 걸 느꼈어요. 그럼 여기 오래 숨어 있을 수 없겠네. 맞다. 작은 도깨비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틈 반대쪽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저쪽은 좁아서 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도깨비 주인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라, 아직 멀리 안 갔다. 보리는 주인을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금빛돌도 있고 종도 있으니까요.
작은 도깨비가 손짓했습니다. 이쪽이다. 조용히 따라와라. 셋은 틈 안쪽에 더 좁은 길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허리를 숙여야 지나갈 정도였고 가끔 날카로운 돌에 옷깃이 스칠 정도로 좁았어요. 보리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도깨비 신발이 발을 꽉 잡아주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틈 안쪽을 한참 지나자 갑자기 좁았던 공간이 넓어지며 작은 동굴처럼 생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보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 숨기 딱 좋은데? 작은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이 예전에 만들어둔 은신처다. 위험한 기운이 있을 때 잠시 몸을 숨기던 곳이지. 보리는 안도하며 주인을 바위에 앉혔습니다. 도깨비 주인은 여전히 기운이 약했지만 아까보다 눈동자가 조금은 또렷해졌어요. 보리는 곧바로 남은 금빛 돌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더 회복할 수 있어? 도깨비 신발이 힘차게 떨렸습니다. 그 돌은 기운을 잇는 역할을 한다. 주인에게 쥐어주어라. 보리는 돌을 주인의 손에 올렸습니다. 순간 돌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져 주인의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감탄했습니다. 좋다. 힘이 돌아오고 있어. 도깨비 주인은 숨을 고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인간 아이야. 보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동굴벽을 타고 이상한 진동이 퍼졌습니다. 드르르륵. 작은 돌가루가 위에서 떨어지고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그림자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작은 도깨비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놈이 우리 냄새를 따라왔다. 도깨비 신발이 떨리며 보리에게 말했습니다. 보리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제 숨어 있기만 하면 안 된다. 보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 신발은 단호했습니다. 놈이 동굴 입구까지 왔다. 이젠 맞서야 한다. 보리는 두 손을 꽉 모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도깨비 주인이 더 다치게 둘 순 없었어요. 작은 도깨비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놈은 형태가 불안정하다. 기운이 약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보리는 손에 쥐었던 작은 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종 공격할 때도 쓸 수 있어? 도깨비 신발이 대답했습니다. 공격은 아니다. 하지만 놈의 기운을 깨뜨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서늘한 기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딸랑. 그림자의 종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보리는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좋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그리고 보리는 도깨비 주인과 작은 도깨비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와 마주 섰습니다. 파트 11. 그림자의 약점을 찾아라. 동굴 안은 공기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입구에서 출렁이며 모습을 펼쳤고 형체는 흐렸지만 분명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보리는 두 손으로 종을 꼭 잡은 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눈은 단단히 뜨고 있었어요. 작은 도깨비가 낮게 말했습니다. 보리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놈은 직접 만지면 안 된다. 기운을 빨아들일 수 있다. 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도깨비 신발이 보리의 발에서 짧게 떨렸습니다. 놈의 기운을 흔들어야 한다. 그 종을 3번 울려라. 한 번은 깨우고, 한 번은 흔들고, 마지막 한 번은 끊어낸다. 보리는 종을 들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림자는 동굴 안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오며
차가운 기운을 퍼뜨렸어요.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리자 그림자의 몸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첫 번째는 성공이다. 이제 두 번째다. 보리는 손에 힘을 더 주고 다시 종을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이번엔 소리가 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동굴벽에 부딪혀 여러 번 울렸고 그림자의 몸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림자는 마치 불편한 듯 형체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한 번만 더. 그러나 그 순간 그림자가 갑자기 흩어졌다가 보리 바로 앞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리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손에서 종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작은 종이 바닥에 튀었고 그림자는 그을 노려 보리의 그림자를 잡으려 팔 같은 기운을 뻗었습니다. 보리는 얼어붙었지만 도깨비 신발이 강하게 떨리며 그녀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비켜라. 보리는 휘청거리며 옆으로 굴렀고 그림자의 손은 땅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보리, 종을 다시 잡아라. 보리는 바닥을 더듬어 종을 찾았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자 바로 종을 움켜쥐었어요. 그림자가 다시 보리에게 향했습니다. 형체는 무너져 있었지만 기운은 전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보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종을 힘껏 흔들었습니다. 딸랑. 이번 종소리는 지금까지 중 가장 크게 울렸습니다. 동굴 전체가 울릴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림자의 몸이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성공이다. 놈의 기운이 끊겼다. 검은 그림자는 잠시 버티려는 듯 흔들렸지만 이내 완전히 풀어지며 동굴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보리는 숨을 몰아쉬며 종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도깨비는 환하게 웃으며 보리에게 달려왔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보리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지만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 해낸 거야? 도깨비 신발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없었으면 주인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보리는 곧바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 주인은 종소리 덕분인지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또렷해졌어요. 도깨비 주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인간 아이 내 용기 덕분에 살았다. 보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작은 도깨비가 주인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주인님, 기운을 더 회복하려면 이곳에서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도깨비 신발이 급하게 떨렸습니다. 아니다. 시간이 없다.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기운이 끊겼을 뿐 다시 모일 수 있다. 보리는 놀라며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또 추격해 올 수도 있어? 신발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 주인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려면 주인의 부적을 다시 완성해야 한다. 그 부적은 원래 3조각인데 지금은 1조각밖에 없다. 작은 도깨비가 탄식했습니다. 2조각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보리는 결심한 듯 손에 쥔 종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그 2조각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 도깨비 신발도 힘차게 울렸습니다. 맞다. 그것이 다음 단계다. 도깨비 주인은 약한 목소리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부적 2조각은 그림자가 숨긴 곳에 있다. 보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부적 2조각을 찾으러 갈게요. 동굴 밖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검은 그림자의 기운이 아직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보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파트 12. 첫 번째 부적 조각이 숨겨진 곳. 동굴 밖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보리는 종을 손에 쥔 채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림자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고 언제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부적 조각을 찾으려면 주인이 남긴 기운을 따라야 한다. 주인님,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까? 도깨비 주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조각. 숲 남쪽 오래된 바위 틈. 보리는 즉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남쪽이면 멀지 않아요. 지금 바로 가요. 작은 도깨비는 주인을 부축하려 했지만 주인은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괜찮다, 조금은 걸을 수 있다. 보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지금은 멈출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깨비 신발이 보리의 발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리야, 남쪽으로 가려면 동굴 위쪽 비탈을 올라야 한다. 길이 험하니 조심해라.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굴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울창한 숲이 다시 펼쳐졌고 어디선가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작은 가지를 꺾어 길을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주인은 이 숲을 자주 다녔다. 바위 틈이 여러 군데 있지만 부적 조각이 있는 곳은 특별한 기운이 있을 것이다. 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신발이 그 기운을 느끼면 알려주지? 신발이 짧게 울렸습니다. 물론이다. 주인의 기운이 있는 조각이라면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다. 세 명은 숲 남쪽으로 조심히 이동했습니다. 바닥엔 장가지가 많아 발소리에 주의해야 했어요. 한참 걷자 커다란 바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마다 모양이 달라 숨겨진 틈이 있을 법했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바위 사이를 살폈습니다. 여기쯤 맞는데 부적 조각은 그냥 두지 않는다. 검은 기운으로 덮어 숨겼을 것이다. 보리는 바위를 손으로 짚으며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한 바위 틈에서 손끝이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긴 뭔가 달라. 보리가 외치자 작은 도깨비가 달려왔습니다. 어디냐? 보리가 손을 댔던 틈은 바람도 통할 수 없을 만큼 좁았지만 안쪽에서 아주 약한 빛이 새고 있었어요. 도깨비 신발이 강하게 떨렸습니다. 맞다. 주인의 기운이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바위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을 더 깊게 넣자 부드러운 종이 같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쓱! 손바닥만 한 금빛 종이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각은 반쯤 찢겨 있었고 가운데에는 도깨비의 문장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찾았다. 보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도깨비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이다. 이걸로 주인의 기운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다. 도깨비 주인은 조각을 바라보며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남은 조각이 있다. 두 번째는 바람이 강한 절벽 근처. 보리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절벽이네. 거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가자. 하지만 그 순간 바닥이 떨렸습니다. 바윗돌 몇 개가 부딪히며 커다란 나무가 흔들렸어요. 쾅! 보리는 주인을 감싸듯 앞으로 뛰었습니다. 뭐야? 작은 도깨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놈이 또 가까이 왔다. 도깨비 신발이 보리발에서 급하게 떨렸습니다. 보리야, 서둘러라. 이미 우리 위치를 감지했다. 바람이 갑자기 거칠어지며 숲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스르르르. 나무꾼을 사이로 검은 기운이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첫 번째 조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아. 그리고 세 사람은 절벽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13. 두 번째 조각이 숨겨진 절벽. 보리와 두 도깨비는 바위지대를 벗어나 절벽이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바람이 계속 거세졌고 나뭇잎이 거꾸로 뒤집힐 정도로 흔들렸어요. 작은 도깨비가 황급히 외쳤습니다. 절벽은 저기다. 그림자는 절벽 근처에서 기운을 강하게 흔들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보리는 첫 번째 조각을 품에 꼭 쥔 채 숨을 고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곧 눈앞이 트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치솟아 옷자락이 마구 흔들렸어요. 보리는 절벽 끝을 조심스레 들여다봤습니다. 저 아래 아무것도 안 보여. 작은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부적 조각을 숨기려면 사람도 도깨비도 쉽게 닿지 못하는 곳을 택한다. 여기가 그런 곳이다. 도깨비 주인은 힘겹게 절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바람이 모이는 자리, 절벽 아래 작은 틈. 보리는 절벽 가장자리로 더 다가가 손으로 바위를 짚었습니다. 그러다 바람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 보리는 몸을 낮추고 바람 사이를 지나 다시 보았습니다. 절벽 중간쯤 작은 틈에서 희미한 금빛 조각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작은 도깨비가 당황했습니다. 저기까지 내려가야 한다. 도깨비 신발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보리야, 내가 해야 한다. 나는 내 발을 지탱할 수 있다. 보리는 절벽을 내려다보며 크게 삼켰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작은 도깨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내 용기 덕분이다. 보리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아. 내가 내려갈게. 보리는 절벽 턱에 발을 디뎠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밀어붙였지만 도깨비 신발이 바위에 단단히 붙으며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리는 절벽 옆면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바위는 거칠었고 손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틈이 가까워질수록 금빛 조각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보리는 손을 뻗었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 손이 밀렸습니다. 안 돼. 그때 도깨비 신발이 보리 발에서 떨리며 말했습니다. 보리야, 멈추지 마라. 지금이 기회다. 보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조각에 닿는 순간 금빛이 번쩍 퍼지며 조각이 보리의 손바닥에 쏙 들어왔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꿔 보리를 절벽 아래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보리는 손으로 바위를 붙잡았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으악! 작은 도깨비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보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지만 도깨비 신발이 단단하게 바위를 붙잡으며 보리의 몸을 멈춰 세웠습니다. 신발은 거칠게 떨며 말했습니다. 보리야, 조금만 버텨라. 보리는 숨을 고르며 바위 틈을 한 손으로 잡고 몸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도깨비는 눈을 크게 뜨고 보리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냐? 보리는 헉헉거리면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응, 두 번째 조각 찾았어. 도깨비 주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 두 조각이면 부적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바람 속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르. 보리는 몸을 돌렸습니다. 절벽 앞숲에서 검은 그림자가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거칠었습니다. 작은 도깨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놈이 완전히 화가 났다. 도깨비 신발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보리야, 이제 마지막이다. 부적 2조각을 이어붙이고 주인의 기운을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 보리는 2조각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바람이 부적을 흔들었지만 보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야. 검은 그림자는 조용히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트 14. 부적이 완성되는 순간 검은 그림자는 절벽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형체는 더욱 커졌고 기운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함께 소용돌이치며 숲 전체가 낮게 울리는 듯 했어요. 보리는 2 부적 조각을 손에 쥔 채 주인과 작은 도깨비 앞에 섰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보리야, 2 조각을 맞춰라. 주인의 기운이 먼저 필요하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2 조각을 포개어 보았습니다. 2 조각은 손끝에서 살짝 빛났지만 아직 완전히 붙진 않았습니다. 이게 왜 안 붙지? 도깨비 신발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운이 부족하다. 도깨비 주인이 마지막 힘을 부어줘야 한다. 도깨비 주인은 흔들리는 다리로 보리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눈은 희미했지만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 아이야, 조각을 내게. 보리는 2 조각을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감싸며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작은 도깨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쓰는 생기문을 외우는 중이다. 부적을 살리는 주문 같은 것이다. 주문의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절벽 위로 번져갔습니다. 순간 2 조각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빛은 얇은 선처럼 조각 사이를 이어붙였고 금빛 무늬가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보리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붙는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날카롭게 흔들리며 절벽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스르르르. 위험해. 작은 도깨비가 보리를 밀며 외쳤습니다. 그림자는 거대한 그림자 팔을 휘둘러 세 사람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보리는 손을 벗어난 부적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부적이 절벽 끝으로 굴러갔습니다. 안 돼. 보리가 손을 뻗었지만 바람이 부적을 아래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깨비 신발이 보리의 발에서 강하게 떨렸습니다. 보리야, 뛰어라. 보리는 심장까지 흔들리는 순간 오직 부적만 바라보며 뛰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몸을 숙여 마지막 남은 손끝으로 부적을 낚아챘습니다. 바람이 사라지고 부적은 보리의 손 안에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보리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2 도깨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작은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부적을 주인님께. 보리는 달려가 부적을 주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도깨비 주인은 손을 모아 마지막 기운을 부적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펑! 강한 금빛이 부적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절벽 위는 나처럼 밝아졌고 검은 그림자는 빛을 맞자마자 형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으르르르. 그림자는 기운을 잃으며 뒤로 밀렸습니다. 휘청이고 흔들리며 몸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어요. 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주인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어. 부적은 완전히 이어졌고 금빛 문양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 주인은 부적을 높이 들고 짧은 외침을 뱉었습니다. 사라져라. 부적에서 세 번째 금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은 검은 그림자를 그대로 덮쳤고 그림자는 짧게 비명을 내지르며 절벽 아래로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슥슥 검은 기운은 땅에 닿자 흙처럼 가라앉아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숲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보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도깨비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 주인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인간 아이야. 작은 도깨비도 보리에게 달려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린 전부 끝장이었다. 보리는 조금 부끄럽게 웃으며 도깨비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발아, 너도 고마워. 도깨비 신발은 조용히 떨리며 답했습니다. 보리야, 내 용기가 가장 컸다. 이제 주인은 완전히 안전하다. 보리는 절벽에서 펼쳐졌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져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바람은 이제 부드럽게 불고 있었어요. 도깨비 주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약속하지. 너에게 받은 은혜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 보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다시 장터에서 만나면 그때 인사해 주세요. 작은 도깨비는 팔을 번쩍 들고 웃었습니다. 그래, 장터에서 떡도 사 먹자. 보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숲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보리는 두 도깨비와 함께 조심스레 숲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다시 한번 발 아래 도깨비 신발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하루였네. 도깨비 신발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